예전에 살던 삶은 남들이 불러도 상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야 한다는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취업 잘 된다. 빨리 너 빨리 나이 더 먹고 내가 결혼해라. 그래서 빨리 애 낳아라. 애 낳았으면 또 공부시켜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막 남들이 정해놓은 함에 얽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2022년에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선포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오늘 수요일이 또 돼서 제가 이영권의 공개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트렌드 읽고 잘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포스터 앞에 이 썸네일만 보시고 여러분 혹시 오늘 주식 강의 하는 거 아닌가, 주식 트렌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서 이 투자에 관심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내용 위주만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 위주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되게 관심 갖고 많이 읽으시는 책이죠.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2 이 책입니다. 이게 2022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22년보다도 한 3개월 전인 이미 10월 달에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지금 10월이면 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벌써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의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은 거의 한 10명 중에 한 분은 읽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흐름의 트렌드를 가장 잘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읽으시냐면 제가 좀 읽어봐도 참 잘 정리를 해놔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좀 단어 몇 가지로 잘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책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타이거 오아 캣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냐 아니면 고양이냐. 의미가 심장하죠. 다음 내년이 2022년이 이제 범띠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왔겠죠. 근데 호랑이가 되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되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단 얘기죠. 사실 내년 2022년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는 본격적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2년이요. 2021년하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2년 동안에. 그래서 이 억눌러 있던 그 부분이 이제 자유롭게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시기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그렇거나 혹은 제대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암시를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원년을 맞는데 요거의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멸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살아남은 인류는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사실 매년 10가지 키워드를 알려줘요. 10가지 키워드를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잠깐 뒤로 가볼게요. 요 타이거 오아 캣이라는 요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개의 알파벳으로 항상 영어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10개 영어 슬로건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 10개의 키워드를 영어로 맞춰서 이렇게 챕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이 말도 잘 만들거니와 이렇게 잘 연관시키는 이런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책이 요번 책은 이 10가지 내용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을 정리를 해놨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정말 이슈가 됐던 그 키워드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해 왔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 예, 거기에다가 이 10가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10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엔 이 책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딱 우선은 가장 궁금하시는 게 내년도에 키워드 10개가 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10개 위주로 제가 브리핑, 설명을 전달해드리는 개념으로 하죠. 제가 쓴 책이 아니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 책에서 나온 말씀들을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 제 책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노사회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나노사회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머니러시란 말이 나옵니다. 돈으로 뛰어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머니러시. 그 다음에 루틴이라는 약간은 알듯한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과 비슷한 단어가 루틴입니다. 루틴.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시니까 뭔가 건강을 나타내는 무슨 단어인 것 같다. 러스틱 라이프. 잘은 모르겠지만 러스틱이라는 단어가 뭘까? 좀 약간 관심이 가실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제감 테크.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나오나 보다. 그다음에 라이크 커머스.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좀 들리던 것 같은데 한데 약간 틀립니다. 그다음에 득템력. 요거는 한글이긴 한데 뭔가 득템. 그러니까 뭔가를 잘 뭐 사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엑스틴. 요 단어. 왠지 낯익으면서도 왠지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러티브 자본이 사실은 되게 약간은 철학적이고 암시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10가지를 하나씩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나노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노사회. 혹시 나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나노는 뭐냐면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1m 있죠. 1m. 1m를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로 나눈 크기인 거예요. 그럼 이 나노 크기는 어떤 정도의 크기를 실제로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가 약 10나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아주 잘게 쪼개지는 사회다. 그 느낌의 이제 나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의 표준을 보면 아까 타이거 오와 캣이었잖아요. 그래서 T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예, 그 표현을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제가 글씨가 작긴 하지만 대신 제가 말로 읽어드릴게요. 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서져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왜 흩어지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 되면 사람들이 못 뭉치잖아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더 흩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고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다. 섬이요. 바다에 떠 있는 섬. 이 사람끼리 못 만나니, 사람들이 못 만나니 자기 집에 콕 박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같이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이 정도밖에는 서로 이제 못 나누다 보니 이런 모습을 섬에 gat혀 있는 어떤 모래알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되는 의미로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명명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뭐 개인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빨라짐으로 해서 나노라는 아주 좀 강력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나올 단어들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이 책 쪽에 나오냐면 액체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액체 사회. 예. 지금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새로운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그 단어들을 좀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신문이나 혹은 뉴스나 이런 데서 혹은 뭐 SNS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뭐 읽다 보면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거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단어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좀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또 들어는 놔 주십시오. 액체 사회가 뭐냐면 액체가 뭐예요?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빨리빨리 모양이 변하죠. 계속 정해져 있지가 않고 지금의 사회가 너무나 빨리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통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는 사실 정부를 믿기도 뭐하고요. 예. 대통령도 맨날 바뀌잖아요. 정당도 맨날 바뀌고. 예. 그리고 기관들도 믿지를 못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약해지는 예. 그런 불안정과 불확실의 사회를 설명하는 거를 액체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액체 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액체 사회에 살아나려면 우리도 빨리빨리 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빨리빨리. 그래서 액체 사회라는 말도 쓰는데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테마에 남기는 말이 있어요. 나노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뭐라 그러죠, 우리?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뭐라 그러죠?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 블루. 그것처럼 나노 사회의 우울증을 나노 사회 블루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노 사회의 이 블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는 공감력이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일로란 말이 나오는데 사일로는 왜 아시겠지만 이게 저기 농촌에 가면 이게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 갖고 거기 곡식이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싸서 밑에 이렇게 포대에 담는 그걸 사일로라 그러거든요. 예. 그 사일로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버리면 자기는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지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인정해주고 들어줄 줄 알고 예.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바로 그 뜻이 공감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는 다 나쁜 거고 자본주의만 좋은 거고 예. 우리나라는 무조건 좋고 다른 나라 나쁜 거고 내 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정당 말은 무조건 틀린 거고 막 서로 패싸움하고 뭐 정당끼리 막 옛날에 한참 그런 게 있었었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고 지금도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 둘 다 별로로 보이잖아요. 지금은 공감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나와서 서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이 비쳤을 때 오히려 지도자를 우리가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그러다 이 단어 하나 공감력 우리가 이 시대에 공감력을 키워야 되겠다. 요거를 좀 키워드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보여드린 머니러시예요. 머니러시. 머니러시가 뭐냐면요. 혹시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골드러시? 골드러시가 뭐냐면요. 서부 시대에 미국 신대륙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서부에 가면 서쪽으로 가면 금이 많이 나왔더래요. 금. 그래서 금 캐려고 사람들이 모두 막 유럽에서 막 넘어와서 막 금 찾아서 막 그냥 서부로 가는 거야. 그거를 골드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거를 바꿔서 이제 머니러시라고 표현을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머니러시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 한번 예전에 제가 경제편에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금에 맞춰서 돈을 찍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돈을 막 찍어서 막 금융을 막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예전에 1억이 지금의 1억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는 택도 없다는 거죠.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죠. 예, 물가가 오른다는 뜻과 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직장,
갖고는 먹고 살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티잡을 시작을 해요. 부업을 시작하고 투잡을 시작을 하고 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요. 투자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써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직장이 끝나고 나오면 예? 자기 스스로가 핸드폰을 열고 물건을 판매를 하죠. 선전을 막 하죠. 그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거기서 또 온라인상의 물건도 팔고 그런 부업들을 막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오가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에 저거 하니까 음식을 예식을 안 하고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그걸 배달을 내가 뛰죠. 실제로 식당 가서 앱 깔아서 예. 한 건당 3천 얼마인가 이게 받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어차피 퇴근하는 길에 난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자꾸 수익을 더 만들어 가려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흐름을 바로 머니러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머니러시하고요. 작년에는 자본주의 퀴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본주의 퀴즈는 아주 어린애들 10대나 20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머니러시 현상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우리들. 예. 우리들. 예, 여기에 지금 저기 낯익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랑 같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수입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익형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러신 분들 꽤 계십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징은 소비에만 초점이 있었던 게 자본주의 퀴즈라면 머니러시는 수입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린다는 개념이죠.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자본주의 퀴즈였다면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를 활용하는 단계. 그다음에 행복을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크게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재테크 플렉스 소비를 하고 있었던 그 자본주의 퀴즈에 비해서는 머니러시는 엔잡러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 예. 제가 경제 강의에서 제 명함이 5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직업이 5개란 말입니다. 예. 제가 교수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있고 금융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상품 소개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가 일도 하고 있고 강사 일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명함을 5개를 갖고 있다는 뜻은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바로 피보팅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월 500, 월 600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100만 원씩 6개에서 받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예, 이것도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아까 그 액체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정자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벌써 트렌드화 돼 있다는 거를 제가 암시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표현을 할게요. 단어도 어려워요. 뭐 앙터프리너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남의 돈을 일하고 받는 그 일만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작다로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온라인화 되면서 투자금이 없어도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고 배우면 온라인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뭐 그런 상품 소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돈 안 들이고 내가 틈틈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바로 사업자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 평생할 나의 자신의 사업을 파이프라인을 내가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 남이 주는 돈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 예, 그 개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돈을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 돈을 만드는 시대. 단순히 시간당 돈 일해주고 돈 받는 그 시대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는 그 뉘앙스의 그 흐름이 이미 트렌드화 됐다는
그럼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득템력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득템이라는 거는 물건을 구하는 힘이거든요. 물건을 구하는 힘이 득템력입니다. 사실 그 득템이라는 거는 그 온라인 게임 용어예요. 게임을 막 롤플레잉 게임을 하다가 내가 칼을 하나 어디서 구했다. 그게 득템이거든요. 예. 그런 게 득템인데 이게 일상생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시계 있잖아요. 명품 시계. 명품 시계가 세계의 한정판으로 뭐 100개가 나왔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지 사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적이 있었죠. 심지어 이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득템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이야 다 맞지만 처음에는 백신이 부족해서 예, 나이 많으신 분부터 이게 쭉 맞다가 50대 때 한번 사고가 났죠. 온라인으로 예약하라 그랬더니만 온라인 사이트가 불통이 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이 막 되게 많았었죠. 그때는. 그때 어떻게 그 딱 열리는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약을 해야 맞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경쟁이고 그게 바로 득템력입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 그런 식으로 지금 물건을 사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물건을 그렇게 사려고 하지?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역사적으로 옛날부터요. 귀족들은 남들과 다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 귀족들은. 그리고 최근에 와도 뭔가 모르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트에 앉아서 이렇게 멋있는 옷 이렇게 입고 이 옷들이 사실은 명품 옷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 이게 무슨 뭐 버버리 뭐 제가 잘 모르는 명품 이름 잘 모르는데 뭐 에르메스다 뭐다 뭐 명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옷들이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명품 몇백만 원짜리 티셔츠인데 뭐 이런 걸 서로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뿌듯하게 여기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한 계급 위야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예, 남과 나를 구별 지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흐름이 이제는 뭐로 가냐면 돈으로 무조건 그냥 돈을 질러대서 그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거 있죠. 값이 비싸지 않더라도 구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한정판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거로 만족을 느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백화점에 몇 날 며칠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는 순간 뛰어 들어가서 사는 이런 현상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없어졌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방법만 달라졌지 어떻게 하면은 사기 어려운 제품을 내가 내 손에 집어넣느냐. 그 싸움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구별 지으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나오고 있다. 예,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좀 모르겠지만 러스틱 라이프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러스틱이라는 게 시골 그런 의미에 비슷한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뒤로 가지 자꾸. 예. 도시와 단절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은요, 그 escaping the concrete jungle이에요. 콘크리트 정글. 그러니까 도시가 보시면 시멘트, 콘크리트의 그냥 숲이죠, 완전히. 예. 우리는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시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오늘 단풍 되게 멋있었죠. 예, 단풍 길가에 가로수들 되게 단풍 되게 이쁘게 들고 하늘 정말 파랗게 이뻤죠. 예. 근데 그러다가 딱 건물을 보면 웬 이 시멘트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크게 높게 아파트 층층이 쌓여 있는 이게 지금의 우리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도시 이제 떠나고 싶다.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걸 떠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귀농, 귀촌 그런 얘기하는데 이젠 귀촌, 귀농이 아니라 왜? 우리가 원래 농촌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대들은. 원래 태어나기를 도시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귀농이 아니라 이농, 이촌. 네, 이동한다라는 거죠. 농촌으로. 예, 그 표현을 러스틱 라이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무조건 다 버리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주말만 시골에 간다거나 혹은 좀 가까운 시골에다 집을 얻어놓고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지금 뜨는 게 어디죠? 양평. 그다음에 그전엔 남양주가 많이 떴죠. 남양주가. 이제는 남양주도 도시가 돼버렸으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차로 그 통행이 가능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그 시골스러운 자연에 가까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탈서울,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예요. 도시를 떠나자. 예, 시골로 이사했어요. 4,500만 원짜리 예, 그 폐가를 사서 개선을 그 뭐라 그러죠? 개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농촌의 아빠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농막 아십니까? 농막? 저는 사실 몰랐어요. 농막이 뭔지. 앞에 농자가 들어가니까 뭐 농사에 관련된 뭔 것 같은데 농막이 원래 그 논이나 밭에 그 농사 도구들을 넣어놓는 이게 웅막 같은 거라면서요. 예. 근데 거기를 이제 개조를 해갖고 이렇게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저걸 한답니다. 그럼 사람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이 농막이 이미 상품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즘 그래서 농막 쳐보시면 되게 많이 뜹니다, 지금. 예. 일종의 하나의 농막이 핫한 부동산 상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너무 비싼 돈 들이지 말고 농막 투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대개 혹시 시골에 농촌 있으시면 농막으로 한번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헬시 플레저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헬시는 건강이거든요. 플레저는 즐겁더란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이제는 건강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이어트 사실은 괴롭죠. 예, 다이어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해봤죠, 또. 해봤는데 쉽지 않죠. 배고프고. 예, 사실은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요. 예, 제가 자신은 해시 플레저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예, 전 그 배고픔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떠냐면 젊은 층 가운데에서 미리 아파지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두피 관리를 막 30대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해. 예. 머리 감을 때 쉬지 말라고 막 영양소를 막 챙겨 먹어. 예. 피부 저거 하기 전에 10대, 20대 애들이 피부 관리 엄청나게 해. 예. 피부 주름 생기기 전에.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헬시 플레저고요. 대표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저칼로리 저지방 아이스크림을 먹고요. 브라우니를 먹어도요. 그 안에 프로틴이 들어있는 건강 프로틴이 들어있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쿠키를 먹어도 그러니까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단백질로 굳은 쿠키를 저는 먹고요. 밥을 먹어도 우유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프로틴을 타서 이렇게 밥으로 먹고요. 네. 이런 생활을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는. 근데 그게 맛있어. 예, 그런 건강식이 맛있게 나와요, 요즘은요. 심지어 그 한 끼에 밥 한 끼 사 먹으면 요즘 얼마 들죠? 한 7, 8천 원 들죠.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먹는 영양 보충제를 5천 원 이상짜리를 먹습니다. 한 끼에. 예,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예. 야, 그 부자주의는 하는 짓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정도로 건강을 우선순위 위에 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헬시 플레저,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 생활을 지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맥락에서의 얘기였냐면요. 뿔뿔이 흩어진 아까 나노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생긴 게 내 탓인가요? 예, 세상이 지금 공해가 심해져서 그것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결국은 인류 전체가 죽잖아요. 그럼 인류 전체 피해를 당할 때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될까요? 이제는 면역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예, 이제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종 또 나오고요.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역병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제. 예. 이미 예상돼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또 올 거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백신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백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백신 걸린 부작용 확률이 코로나 걸려 죽는 확률보다 더 높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뭘 키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면역을 키워야 된다고요. 예. 그걸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야 좀 타성이 젖어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육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돈 투자를 자기 몸에다 벌써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건강 관리야말로 자기 관리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과거에는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게 건강한 거였지만은요, 지금의 건강의 개념은요, 스스로의 삶과 몸 상태가 내가 만족할 정도여야 돼요. 예. 제 나이 이제 50인데요. 옛날에는 50이면은 머리 허예도 됐었죠. 당연한 거였죠. 저는 그거 용납 못 합니다. 머리 벗겨져도 됐었죠. 제 자신은 그거 용납 못 해요. 예. 제가 만족하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매일까지. 예. 매일같이. 예. 그런 마음이 바로 내 몸을 내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지금의 건강이라는 거죠. 헬스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나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스피드하게 할게요. 이번에는 엑스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X세대 기억나세요? X세대? 나는 X세대다. 아니시구나. 지금 화면 켜신 분들, 최은자님 혹시 X세대신가? 아니세요? 예. X세대가 몇 살이냐면 여기 써 있어요. 1965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쉽게 생각하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 한참 활동한 거를 난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X세대 금저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난 서태지 아이들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 1970년대 안팎에 태어난 우리 세대가 X세대인데 그 세대가 지금의 우리 지금 평균 연령의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40대 후반. 네, 45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와 있는 그분들이 지금 X세대들이에요. 그래서 X세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X세대의 부모님 세대보다 거의 재력이 더 높아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X세대 부모님 세대가 누구죠?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고요. X세대 자녀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취업이 안 돼서. 예. 그럼 결국 뭐예요? X세대는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애도 계속 데리고 키워야 돼. 예.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예. 근데 다행히 좀 경제력이 지금 많아.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케팅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가장 돈 많은 존재가 누구이죠? 바로 X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5세부터 50세 요 사이에 있는 그 X세대 이 그림이 작아서 그때 자세히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 보여요. 여기 그 유재석 나오고 유재석. 예. 제가 유재석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가 X세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예. 이게 연령별로 이게 있습니다. 기성세대 있고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죠. 50년대나 이제 64년 정도까지 이제 태어나신 분들. 그다음에 X세대도 두 개로 갈린대요. 올드 X, 영 X 세대가 있대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65년부터 79년 정도. 그다음에 MZ 세대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MZ 세대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Y 세대가 있는데요. Y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밀레니엄 세대. 왜 얘네들이 1980년도에서 1994년도에 태어난 지금으로서는 28세에서 42세 정도 되는 친구들. 월드컵 세대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2000년대 근방의 그 세대들. 그다음에 Z 세대가 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 그래서 정말 영한 친구들, 아주 영한 학생 정도의 친구들, 대학생이나 그 정도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Z 세대라고 안 하고 왜 MZ라고 다 묶어서 얘기할까? 이게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징의 차이가.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금 트렌드의 어떤 시작점을 지금 주도하는데 그 트렌드의 정착은 누가 시키느냐? X세대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어린 친구들, 앞으로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부를 거냐?
Z가 끝이잖아요. 알파벳에서 A, B, C, D, F, G, Z. 그러니까 다시 이제 A로 가야 돼. 그래서 알파로. A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12살 이하라고 하네요. 틱톡 세대라고요. 틱톡 세대. 틱톡 아세요? 틱톡? 유튜브 같이 동영상을 올리는 SNS인데 되게 짧은 동영상을 올립니다. 예, 1분 이내, 15초, 막 45초 막 요런 거. 요런 거 올리는 세대가 틱톡 세대입니다. 예. 그 다음이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루틴이. 전 이 단어가 되게 반가웠어요. 왠지 아세요? 좀 이따 설명드리면 알아요.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을 다른 말로 루틴이라고 하는데 미묘하게 어감이 틀려요. 좋건 나쁘건 나의 몸에 배어있는 그 느낌이 습관. 근데 루틴은요. 내 몸이 그러니까 바르다고 느끼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조금 더 선한 느낌이죠. 그리고 의도적인 적극적인 습관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 3분간 양치하기. 그 양치를 원래 3분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보통 1분씩밖에 안 하시죠.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하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3분을 해야 좋다는 거 알기에 이런 루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이를 닦으면서 어플을 딱 켜요. 그럼 어플에서 음악이 나와. 3분짜리 음악이 나와. 그 음악 끝날 때까지 계속 닦아. 음악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딱 헹궈.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 습관과 루틴을 나눠서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예전엔 습관이 많다가 지금은 월등하게 루틴이라는 단어가 해시태그에 많습니다. 예, 한 8배 정도가 많네요. 예, 8배 정도가 많은데 습관은 뭐예요? 뭐 좋은 습관, 성공 습관, 생활 습관, 뭐 습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도 좋은 습관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루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다음에 그 루틴이란 거 뭐냐면 하루 루틴 만들기, 운동 루틴, 스킨케어 루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하다고 이제 운동 동영상 올리거나 뭐 사진 올리는 거, 운동한 거 올리는 사람도 있고 피부 관리하는 거. 요즘 또 두피 관리하는 거 많이 올려요, 사람들. 두피 관리하는 거. 예. 저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머리 전용 에센스가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반드시 하고 15분 동안 마사지하고 자거든요. 예.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제가 왜 이게 반갑다고 했냐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이영근의 멘토스쿨 공개 오픈 채팅방에 올리는 게 바로 이게 바른 생활 루틴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습관 만들기 미라클 모닝.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거 올리시죠. 여기 보시면 4시 20분에 일어나신 분이 사진을 매일같이 올려요. 제 방에. 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예. 이게 바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신 그걸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보 걸으신 분이요. 인증 올리잖아요. 이분이 뭐예요? 건강 습관. 저기 뭐죠? 이쪽에는 여기 있네요. 운동 기록, 하체 루틴. 예. 이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나요? 우리 여기 박동찬님 플라워프 하루에 300개씩 하시는 거 맨날 올라오고, 예, 길 걸으시는 거 올라오고, 감사일기 쓰시는 거 올라오고, 또 여기 그 책 읽으신 거, 시골의사의 부자 경제학, 이거 경제책이거든요. 예, 경제책을 읽으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인증하면서 늘 올리시고 또 이제 시 쓰신 거 감성시 쓰신 거 매일 올리시고 하는 거 하루에 한 편씩. 이 내용들이 뭐냐면 다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그걸 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다시피 책 읽는 거 쭉 나오죠. 책. 독서한 것만 쭉 여기 몰려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운동 매일 하는 거 올리시는 분들 있고요. 어떤 분은 책 읽은 걸 또 자기 블로그에 매일 올리는 거 블로깅 한 거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사진을 올리기 뭐 하신 부분은 글로도 이렇게 올리십니다. 생각대로 사는 게 저도 작아서 안 보이네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격언을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격언을 이렇게 글로 올리시는 분. 오늘 소비자 관리를 몇 분을 했다. 예, 이렇게 써서 올리시는 분. 예, 운동은 뭘 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이 활동을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바른 생활 루틴을 이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행동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좀 자부심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이 방법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는 예, 그 과정 중에서 그래서 올해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일기장. 다이어리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현상이라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출퇴근을 덜 하고 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이 늘어난 거 아세요? 여러분? 맨날 출퇴근하면은 왔다 갔다 최소한 2시간은 맨날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찾게 되거든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이런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전략 중에서 하나가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싼 거를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할 수밖에 없잖아. 네. 예를 들면 제가 가격도 모르지만 그냥 예입니다. 진짜 가격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쳐요. 근데 10만 원짜리를 벌컥 샀어. 이거 아까워서도 매일 발라야 되겠죠. 효과 나게. 그러니까 이런 게 동기부여예요. 예. 아니면 비싼 어떤 수업을 신청을 했어. 예. 그렇다면 그 수업을 꼭 반드시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만드는 걸 자기 묻기 과정 중에서 동기부여의 그 단어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나 황급형 교육 과정. 이게 뭐죠? 저랑 했던 거 나찾고 과정. 한 달에 10만 원 내놓고 5가지 습관 하셨던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돈을 내가 묶어놓고 예. 이 중에서 그거 하시는 분 계시죠? 요즘 일라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책 읽는 모임하시는 분들. 거기도 10만 원 내고 하거든요. 예, 보증금 10만 원 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리어하면 다시 돌려받는 황급형. 예. 이것도 나를 묶는 거죠.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 요런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친구 맺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누군가 날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어기니까. 예. 카톡방에 우리가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강지선님 그 감성 글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맞다. 나도 참 블로그 올리려고 했었지. 나 블로그 빨리 써서 올려야지. 박동창님이 매일같이 저기 운동하는 게 올라와. 아차, 나 오늘 운동 안 했네. 나도 빨리 운동하고 올리고 자야지. 이런 걸 서로 그 자기 묻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희 방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요즘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자율학습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왜 방과 후에 선생님이 애들 묶어놓고서는 한 방에 몰아놓고는 자율학습 시켰잖아요.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 다 집에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줌을 켜놓고요. 사람들 모아요. 나랑 같이 공부하실 분 들어오세요 하고 줌을 켜놓고 서로 그 비춰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쟤도 계속 공부해 나도 공부해야지. 또 놀라 그러다가도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현상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거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랑 같이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김은석 박사님 커뮤니티 하시는 분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단어가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트렌드를 좀 주도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실제감 테크. 요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VR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저기 실제감 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광고 보신 적 있죠? 예. 이 광고 처음 보시나요, 혹시? 처음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춤 잘 추는 저 여자분. 저분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분이 사이버 인간입니다. 예,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실제 사람같이 완벽해요. 심지어 이쁘지도 않아 별로. 예. 평범한 우리 그냥 일반 그냥 매력 있는 젊은 여성 같죠. 아주 이쁜 미인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친근감 있고 실제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게 자기 일상생활을 올려요. 이렇게 SNS 인플루언서 활동도 해요. 사람이랑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실제감이 대박인 거죠. 이런 친구가 지금 광고에 나오니 광고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실제감이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왜 실제감을 더 갖게 되냐면 이 캐릭터가 정말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정말 사람처럼 한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느낌이 바로 아까 말한 공감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공감력이 있는. 예.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실제감 테크. 예. 그게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크 커머스. 잘 들으셔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가 아닙니다.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 커머스. 예. 라이브 커머스는 이미 알죠? 모르실 수도 있겠다. 라이브 커머스는 뭐냐면요. 옛날로 치면 홈쇼핑 기억나시죠? 홈쇼핑. 테레비 홈쇼핑. 그거를 핸드폰으로 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팔 수도 있는, 예,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그거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예,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냐? 소비자가 좋다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다고 좋아요 누르는 거. 그 좋아요 누르는 그게 계기가 돼서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좋다, 라이크 커머스라고 단어를 명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지금 컨셉이고요. 바로 요거요. 핸드폰에 라이크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하트 누르는 거. 예. 제 팔로우에 저는 인기가 덜해서 한 100한 명밖에 없고요. 인스타에는 약 한 700명이 되든가? 그밖에 안 돼요. 막 1000명, 10,000명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마케팅 시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스폰이 막 들어와요. 내 제품 좀 사진 같이 들고 찍어달라 뭐 이런 게 들어오죠. 그게 일반적인 예전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C2C네, D2C네, H2C네 이런 단어가 새로 나오면서 옛날엔 기껏해야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이런 내용 혹은 D2C는 메이커가 다이렉트로 이제 이렇게 SNS 활동을 해가지고 만드는 D2C. 근데 이제는 휴먼 투 휴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 수요역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단어가 좀 너무 경제적인 용어라서 제가, 예,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구나, 사람들이 라이크 누르는, 좋다고 누르는 거가 지금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같은 이런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아까 라이브 커머스나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인스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라이브 커머스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부업을 할 수 있구나. 예, 온라인상에서.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시는 거죠, 지금. 예, SNS를 배우시고 그런 걸 배우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 옆에 낯익은 사람이 가운데에 딱 있죠.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테슬라 사장이죠. 테슬라 사장. 예. 이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있지? 라고 봤을 때 바로 이제 그러면 내러티브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원래 서사라는, 우리나라로 굳이 바꾼다면 서사라는 내용인데 일종의 소설이나 그런 것처럼 스토리하고 약간 달라요. 스토리가 약간 다른데 뭔가 서사력이 있는 거야. 또 이게 뭐야. 그래서 얘를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가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몰라도 되게 올랐죠? 이게 만약에 주식이면 이 종목 장난 아니죠, 지금. 예. 바로 맞습니다. 이게 좀 어느 기업의 주식인데요. 바로 아까 보여드린 테슬라 주식입니다. 예. 바로 2012년, 2013년까지만 해도 거의 0원에 가까운 정도로 종이장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2020년에 갑자기 꿈틀하더니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세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그러니까 이게 퍼니까 기업 그거에 1160배가 저기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정도나 기업 가치의 몇십 배 정도 오르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 주식 투자의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좋은 우량 기업의 개념인데 거기에 1000배가 올라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점이 뭐냐면요. 바로 그 테슬라 그 회사 그분이 저기 달나라 여행을 가는 게 꿈이잖아요. 달나라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게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그 우주여행 상품 만드는 게 꿈이잖아요. 그거를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고 실제로 민간 로켓가 딱 떴죠. 성공을 했죠. 예, 그 시점이 이렇게 뜬 겁니다. 주식도 갑자기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막 테슬라 전기자동차 장난하게 팔리고 있죠 지금. 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 창업자의 스토리가 서사로 느껴지는 거죠. 서사로. 예.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1000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이 뒤에 예를 적었던가요? 예 자체는 못 들었네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내러티브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기 만류 인력의 법칙. 그냥 그 만류 있죠. 모든 물건은 서로 잡아당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만류 인력의 법칙이 뉴턴이 누워 있는데 사과 나면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맞다 이거다 하고 발견한 게 만류 인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참 대단하네라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기업이 있어. 신상품 나왔어.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안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사장이 원래 옛날에 그 친구가 완전히 괴짜라서 우주여행 가는 거 하겠다고 한 사람이거든. 그 친구가. 근데 야 정말 전기자동차가 나온다? 그 때문에 이게 막 뜨는 거예요. 야 정말 우주여행 가나 보다. 하고 막 떠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서사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쿠팡. 바로 쿠팡이 저기 미국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뜬 이유가 바로 그것도 서사력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정말 좀 가슴에 좀 심어둬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남들이 그려놓은 정해진 틀에만 얽매여 사는 그런 거에는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은 남들이 그려놓은 삶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야 한다는 대로.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 취업 잘 된다. 빨리 나이 더 먹기 전에 결혼해라. 빨리 애 낳아라. 애 낳았으면 또 공부시켜라.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남들이 정해놓은 삶에 얽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2022년에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만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한 줄은 여러분한테 꼭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걸 못 읽을 그 책을 다 읽어도 이걸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위드 코로나 뭐다 이거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나만의 내러티브를 찾아야 된다. 예. 그게 뭘까? 그거는 자기 꿈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까 그 테슬라 사장처럼 나는 우주여행을 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꿈처럼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그 꿈이 명확해야 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죠.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거를 심었을 때 내러티브 효과가 나타나죠. 저의 내러티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나의 해냄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저의 내러티브를 항상 밝혀요. 예.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있어요. 운동에 도전하고 있고요. 예.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고요. 책 1년에 100권 읽기 도전하고 그걸 항상 보여주고 있죠. 예. 책을 못 읽던 난도증 환자가 2년 만에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접니다, 바로. 제 책 있잖아요. 보세요. 제 강의 보세요. 그 책 갖고 강의한 겁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서사입니다, 이게. 예. 저는 저를 만나면 더 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저를 만나고 싶으시겠죠. 예. 그러면 저 모르죠. 저의 주식이 이렇게 뛸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러티브의 시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나만의 내러티브는 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의 역사에 분명히 여러분의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으시고 꿈이 있으세요. 그걸 발견하시면 그 내용이 나오실 거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0개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나노사회, 머니러시, 루티니, 헬시 플래너, 러스틱 라이프, 실제감 테크, 라이프 커머스, 득템력, 엑스틴,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이렇게 인상적이고 와닿던가요? 예,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틴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다는 증명을 해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우리는 트렌드라는 거는 앞으로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의 앞에 타고 있구나, 우리는 분명히. 예, 이 방에 와 계신 분들은 그 흐름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앞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시고 마지막 저 방향성, 내러티브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인드만 찾으신다라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세요. 나를 보고 가세요. 남의 시선을 보지 마시고 남의 일 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내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서사, 예, 어떤 삶을 살겠다는 그 서사를 밝히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서 돈이 모일 수 있게. 돈 중요합니다. 돈 챙겨야 됩니다. 이 책의 결론도 돈 챙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바로 앞으로의 바로 반전의 원년 2022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그런 책이더라라는 그게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정리한 저의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의 딱 1시간 됐네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